소장을 할 때 매수자분이 이렇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뭐 집을 보고 마음에 들어요. 뭐 그래서 소장님이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매수자분이 마음에 드시는데 얼마 정도 깎아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과거에 저는 뭐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깎아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미 그 가격은 잡은 물고기인 가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정도 깎아주실 수 있어요? 했을 때 역으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안녕하세요, 따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 따리님 모시고 구축 아파트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인테리어를 하는 팁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따리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30대 일상 재테크 기록이라는 블로그를 운영 중인 따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따리님 제가 이제 듣기로는 최근에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할 수 있는데 인테리어 하면서 정말 이런 것들은 주의해야 한다. 이런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뻔한 조언은 정리를 잘 해놓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집을 매수하려고 돌아다니다 보면 아예 기본이 정리조차 안 돼 있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불필요한 짐을 싹 버리고 비우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우위에 점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인테리어를 할 때 생각해 보니까 쉽고 가성비 있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도를 할 집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도 안 되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돈과 시간을 투입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그 투자 가치로 돌아올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해서 매도까지 성공하셨잖아요. 네네. 구체적으로 뭐 얼마의 돈이 들었고 그 아파트 뭐 연식은 어땠고 그런 사항들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되게 도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매도한 곳은 28년 된 국민평수라고 하는 아파트였고요. 한 5가지 정도를 손을 봐서 35만 원 좀 안 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공통점들이 있었는데요. 이 구축 아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엌이랑 화장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2가지를 손을 좀 봤고 또 매수자의 입장에서 돌아다녀 봤을 때 가장 눈에 띄기 쉬운 부분들을 간단하게 손을 좀 봐줬어요. 그래서 먼저 현관을 입구를 열고 들어갔을 때 그 방송용 스피커가 있잖아요. 그게 너무 노랗다 못해 까매서 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요즘 유행하는 인테리어 엽서로 가려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10,000원 좀 안 되게 구입을 해서 이렇게 곳곳에 붙여줬더니 굉장히 근사한 집으로 되었어요. 그리고 2번째는 부엌에서 다용도실로 가는 문이 있는데 오래된 아파트는 그 문도 낡은 느낌이 어쩔 수 없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매수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는 첫인상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노란색 커튼으로 좀 가려줬더니 그것도 생기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3번째는 화장실 변기 커버 교체했는데요. 안방 화장실은 사실 인테리어는 했지만 사용을 하지 않아서 집으로 살 때 보니까 별로 느끼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집을 내놓으려고 이렇게 커버를 들춰봤더니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곰팡이도 쓰려 있고 물때도 있고 이래서 집을 보러 오셨던 분이 뛰쳐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쿠팡에서 이것도 10,000원대 정도 주고 커버만 교체했더니 새 아파트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4번째부터는 좀 금액이 들었는데 화장실 줄눈이었는데요. 15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일반 안료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처음에 이 줄눈을 하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엄청 반대를 했어요. 아니 왜 집을 팔 집인데 돈을 그렇게 들이냐 그랬는데 이제 제가 설득을 했죠. 만약에 매수자가 화장실이 더럽다는 이유로 100만 원을 깎아달라고 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화장실이 너무 깨끗해서 매수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거는 10배, 100배 넘는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바꿨더니 좀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리창 닦는 거였어요. 이건 좀 웃긴 얘기긴 한데 2달, 3달 정도 되다 보니까 매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로그 이웃님께서 유리창 한번 닦아보세요 하셔서 아 그것도 좋게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제 뭐들 못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처음에는 막대로만 하다가 손이 안 닿는 부분까지 깨끗이 해보려고 한 15만 원 정도 주고 이렇게 로봇 청소기를 이렇게 사서 닦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깨끗하고 왜 이걸 진작 안 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 창문을 닦는 로봇 청소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안쪽 유리창은 닦을 수가 있지만 바깥쪽 유리창은 닦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부착해 놓으면 혼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닦더라고요. 내돈내산인데 너무 좋았고 이게 실제로도 중고 거래 마켓에서도 수요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15만 원을 들였지만 나중에 이렇게 뭐 필요가 없다 생각하면 이렇게 팔아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와, 진짜 꿀팁이다. 근데 따님께서 이렇게 그래도 내가 팔 집인데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신 가장 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매도가 안 돼서 그런 거죠.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파트가 거의 지방의 3급지라고 할 수 있는 입지가 좋지 않은 28년 된 구축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매도하려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매수자는 없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는 우리 지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말 최고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인테리어 안 했을 때 얼마나 시간이 걸렸어요? 매도를 사실 처음부터 준비하고 내놓은 것도 있었지만 이제 집이 2개월, 3개월 정도 돼도 매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뭐 유리창 닦기나 뭐 커튼이나 이렇게 조금씩 손을 본 부분이 있었어요. 그럼 손을 보고 혹시 얼마 만에 매도가 된 거죠? 정말 신기하게 유리창 닦기를 닦고 일주일도 안 돼서 매도가 됐어요. 이건 유리창 닦는 것이 이유는 아닐 수는 있지만 이제 그간의 인테리어를 해놓고 깔끔하게 이렇게 살아온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 이제 딸이 물건 말고도 다른 물건도 많았잖아요. 예, 엄청 많았죠. 왜냐면 이제 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모두 다 팔고 나가려고 도망가는 시장인데 가격을 더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원하는 가격에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보면 무조건 가격을 낮추는 것만이 답은 네. 아니다. 그쵸? 네. 어떻게든 내가 그 물건들 사이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맞아요. 거. 그게 되게 중요하죠. 네, 맞아요. 이게 사람이 집을 내놓은 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세배팀님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보셔서 느끼실 것 같은데, 내가 내놓은 가격을 시장이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그냥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지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명확한 기준이 있고 뭔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준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기다리세요. 분명한 기준이 있다면 기다리세요. 억지로 잡으려는 인연이 아닙니다. 이런 명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머리를 망치로 쾅 얻어맞은 것처럼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한 기준은 인근 그 주변의 구축 아파트들 시세와 비교했을 때 갭이 일정 부분 올랐다가 떨어지고 있었고 그게 결코 욕심을 내는 가격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내놓을 당시만 해도 저희 같은 아파트에 그 동일 평형의 매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비수기이긴 하지만 제 매물을 받아줄 수 있는 한 분이 꼭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진짜 그게 되게 공감하는 게 아무리 제가 팔고 싶어도 그걸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안 팔리니까 마음을 점점 이렇게 약간 낮추게 되고 욕심 버리게 되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 한 사람만 나타나라. 그러니까 결국에 저도 팔아보니까 많은 사람이 본다고 팔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이 집을 마음에 들어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되게 많이 느꼈고 정말 그런 과정에서 마음을 좀 다스리는 법을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도를 하려고 할 때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적당히 내려놓으세요.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게 3, 400 정도 이제 매수자가 결정하려는 순간이 왔을 때는 과감하게 내려놔야 되는데 막 1000씩, 2000, 3000 이렇게까지 이렇게 욕심을 내려놓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게 또 조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에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지만 너무 그분들이 무리하게 원할 때 그렇게까지 또 해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또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어렵긴 한데 또 그분이 정말 내 집을 원하는 사람이면 또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 아까 얘기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뭐냐면 그 지방 상급지에 네. 구축을 하셨는데 네. 왜 그런 곳을 사셨는지 나는 그게 또 궁금해졌어요. 맞아요. 네. 왜냐면 당연히 육아 문제였기 때문인데요. 친정이 이제 아무래도 원래 그 30년 가까이를 한 아파트에만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고 맞벌이다 보니까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친정 근처 아파트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유년 시절을 나고 자란 곳이기 때문에 뭐 너무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매도할 때 보니까 아, 생각보다 이게 어려운 동네였구나. 뭔가 수요가 많지 않은 동네였구나 이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육아 문제로 이 상급지 구축을 매수했던 이유가 그럼 이게 컸어요. 원래 그 집이 따님께서 실거주하던 네, 집이었고 맞아요. 그렇게 팔게 되셨구나. 네, 맞아요. 너무 비슷한 케이스인데 네, 저도 맞아요. 이제 저희 친정분이 그 아파트에 사셨고 7년을 사셨다고. 네, 그래서 저는 아이를 맡겨야 되니까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 이후로 그냥 집을 샀거든요. 맞아요. 근데 나중에 팔 때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좋았는데 이 객관적인 시선을 봤을 때 좋은 곳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팔기가. 그리고 또 투자를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맞아. 지금이라면 월세나 이렇게 전세로 살았을 텐데 그때는 전월세 살면 뭐 큰일 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단 안정적인 내 집을 마련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또 궁금한 게 그러면 그 집을 사고 이제 파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래도 샀던 시점보다는 좀 올랐나요? 네, 다행히 이제 제가 처음에 매수할 때는 제 의지대로 산 건 아니었지만 이제 팔려고 하면 이제 제가 이제 매도의 시점을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파트가 이제 3급지였기 때문에 1, 2급지는 치고 확 올라갔고 저희 3급지는 이제 흐름이 늦게 왔어요. 그래서 막 올라와 있었지만 약간 떨어지는 기미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때 이제 탈출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거 계속 지켜보셨으니까 네. 그 타이밍을 맞죠? 잘 잡으셨다. 저도 네. 그런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우리가 완벽한 선택을 못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라도 했기 때문에 얘가 또 올라줬고 그 네. 발판으로 해서 다음을 또 갈 수 있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느끼면서 그래도 내 집 하나는 내가 사길 잘했구나. 저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세로 이제 살다 보면 뭐 2년, 4년인데 어느 정도 기한이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내 집이니까 맞아. 이게 정말 안정적으로 오히려 더 다른 곳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렇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내 집은 꼭 맞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딸이 그 인테리어도 하셨고 이렇게 집을 잘 파시긴 했는데 네. 집을 잘 팔 수 있는 뭐 그런 꿀팁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집을 매물을 내놓을 때 그리고 집을 보러 왔을 때 그리고 계약하기 직전일 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집을 내놓을 때 그 가격에 그 심리적인 가격 지지선이 있거든요. 그 가격을 생각해서 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령 어떤 단지들을 보면 앞자리 수를 죽어도 넘기지 못하는 단지들이 있어요. 뭐 4억이라고 했으면 뭐 3억 9,500, 3억 9천 이런 식으로 그 앞자리를 넘기지 못하거든요. 만약에 정 본인이 4억 정도는 받아야겠다 생각을 하면 뭐 4억 1천 이 정도로 이렇게 조금 더 여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것도 방법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4억, 500 이런 식으로 이렇게 500 단위로 내놓으면 매수자분이 500은 깎아주는 돈이겠거니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1,000 정도 오히려 더 이렇게 널찍이 내놓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많이 내놓기. 이거는 진리이긴 한데 너무 많이 듣는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때 저희 동네로 유입을 할 수 있는 그 동네에 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세비티님 영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진리더라고요. 이번에 저희 집을 매수하신 분도 저희 동네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서 오신 분이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같은 동네 단지 말고도 그 유입될 만한 동네에도 이렇게 씨앗을 뿌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집을 보여줄 때인데요. 집을 보여줄 때는 여심의 마음을 철저히 사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 아파트를 이렇게 가격을 결정하고 계약하는 주체는 여자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남자분이 집을 쑥 보시고 너무 좋다고 하면서 배우자분을 데리고 오셨는데 번번이 계약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인테리어를 조금 더 하게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디퓨저를 놨거든요. 향기로 확 이렇게 사람 기분이 좋아지게 하잖아요. 그 디퓨저도 놓고 또 봄이니까 이렇게 노란 튤립도 놓기도 하고 세비드님께서도 조명을 바꾸셨다는 얘기도 했는데 뭐 집 보러 올게요 하는 순간 환기 쫙 해놓고 불을 쫙쫙 켜놓고 이제 이렇게 맞이할 환경을 해놓는 거죠. 그렇게 했고 또 저희 집은 이렇게 투명한 유리장이 유독 많았어요. 그래서 분명히 집을 돌아다니시면서 그게 이렇게 안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요리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셰프급수로 접시도 막 이렇게 각 맞춰서 세워놓고 수건도 막 이렇게 호텔을 하는 식으로 돌돌이 이렇게 잘 접어놓고 이렇게 아 내가 이 집에서 살림을 한다면 아 이렇게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끔 여심을 사로잡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협상을 할 때 매수자분이 이렇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뭐 집을 보고 마음에 들어요. 뭐 그래서 소장님이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매수자분이 마음에 드시는데 얼마 정도 깎아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과거에 저는 뭐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깎아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미 그 가격은 잡은 물고기인 가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정도 깎아주실 수 있어요? 했을 때 역으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매수자분은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소장님이 아 매수자분은 뭐 이 정도 생각하시더라고요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협상이 들어가면 가격이 깎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이렇게 매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예전에는 그런 거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아까 따리님처럼 얼마 정도 깎아준다고 했는데 제가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네. 좀 손해를 봤던 적도 있는데 이제는 저도 역질문을 하거든요. 그분은 얼마를 원하세요? 라고 해서 그냥 거기서 적정하게 조율하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도 좋고 저도 좋고 그렇게 맞아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 하나가 되게 중요하구나. 그거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협상의 기술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패를 먼저 보이지 않아야지 내 패를 다 보이는 순간 이게 가격이 이게 후려친다는 표현 하나요? 이렇게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따리님께서도 이게 매도를 한 경험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기억에 남는 매도 경험담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이제 제가 원하는 목표가를 설정을 하고 이 가격에 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소장님이 한두 분이 아니게 아 너무 비싼데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나? 약간 이 생각도 처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아 이 가격에는 절대 못 팔아요. 옆 단지는 4천만 원이 더 떨어졌는데 2, 3천 정도는 더 떨어져서 내놔야 돼요. 이렇게 대놓고 말하시는 소장님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 뭔가 아예 광고도 내주지 않는 소장님도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건가 이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인근 단지와의 갭 그리고 우리 동일 그 아파트 단지 내의 뭐 매물 개수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전혀 무리가 아닌 가격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가격에 계속 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조금 가격이 조율되면서 제가 최종적으로 원했던 가격에 매도한 경험이 있어요. 매도가 진짜 어렵긴 하다. 그쵸? 네, 엄청 매수는 그냥 이렇게 쇼핑하듯이 담으면 된다는 생각도 맞아요. 했는데 매도는 제 마음대로 진짜 되지 안 않는 돼요. 것 같아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마지막으로 그럼 따리님께서 요즘에 보면 이렇게 상급지 뭐 갈아타기 하고 싶은데 네. 집이 안 팔려서 못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요즘은 매수보다 매도가 더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엄청 좋지 않은 입지의 아파트를, 그것도 구축 아파트를 팔아봤기 때문에 그 기다림과 막 고민의 과정들을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의외로 내가 매도를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과연 다 해봤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시간이 지나면 그냥 사람이 또 그거에 익숙해지거든요. 근데 이때 내가 뭐가 우리 집이 문제일까? 뭐 가격이 문제일까? 뭐 소장님들께 많이 더 내놓지 않았는 건가? 아니면 집을 더 이렇게 보기 좋게 정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봤나? 이거를 한 번씩은 점검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적당한 타협과 기다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이렇게 협상의 순간이 왔을 때 2, 300 정도는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적당한 타협?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베이스는 적당히 욕심을 부려도 임자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팔리지 않는 거에 자책하지도 마시고 이렇게 답답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단 한 명의 매수자만 찾으면 되는 시장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십니다, 따님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정말 좋은 이야기 나눠주신 따님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